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고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저도 코 막히는 소리가 좀 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에 우리 증시가 너무 좀 어려웠죠. 그 당시에 AI 버블이니 아니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느니 여러 가지 좀 가서로운 그런 그 악재들을 가지고 명분들을 가지고 증시가 너무 좀 격하게 휘청거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업종 간의 상승 격차가 심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몇 개의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죠. 빠른 정보와 이슈 포착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 주고리즘이 발빠르게 핵심 정보만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는 이제 AI 거품에 대한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던가 구글의 TPU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확실히 AI 쪽으로 다시 미증시에서는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고, 12월 달에는 그래도 미증시 안에서는 산타랠리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방향을 좀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을 타면서 코스피보다 더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방향을 돌려놓고 코스닥은 11월 달에 전고점을 뚫어놓고 12월 달에 지금 뭐 미증시의 분위기가 보다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12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어질 연초 효과가 붙을 1월까지도 코스닥에 굉장히 강한 랠리가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한 가지 걸리는 변수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금융당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환해지 방어들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는데, 마지노선은 1480원 뭐 여기 넘기면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한테는 너네가 지금 달러 원화로 빨리 안 바꾸면은 페널티를 줄 거야 뭐 이렇게 또 압박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가치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았었던 수준들은 항상 나왔었고, 요 시기마다 이제 금융당국의 개입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또 빨라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항상 그 빠져나갔었던 환차손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내 증시를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저가 매수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사례들이 과거에도 이제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잡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잘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과거에 이제 뭐 9월 달에 10월 달에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의 힘을 좀 빌려서 더 강력한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시장에서 바뀌고 있는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었을 때는 코스피 위주의 그 다음에 코스피를 견인하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확실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이 너무 강력하게 두드러졌었죠. 그 외에 좀 잘 가는 종목들도 대형주 코스피 종목들 위에 안에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스닥 시장으로 분위기가 이제 뒤바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뭐 제약주 안에서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제약주들, 코스닥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제약주들이 훨씬 더 변동폭이 좀 세게 나온다라는 점들도 요즘에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 확실히 코스닥 안에서 지금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라던가, 12월에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리고 긴축의 끝을 알리는 양적 긴축을 이제 12월 1일부터 종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지는 유동화 장세로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통화 정책이 우호적으로 불 때는
성장 섹터 혹은 이제 제약 섹터가 이제 많이 부각을 받게 되고, 지금 뭐 코스닥의 활성화라던가 앞으로 이제 성장주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들, 요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확실히 강하게 튀어 올라가고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로봇 섹터 안에서 급등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림 PTS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강한 액션들이 나왔죠. 확실히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뭔가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확 더해진 내용들은 없거든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의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용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그 다음에 SK 혹은 뭐 현대차, LG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 규모들을 늘려가면서 휴머노이드 상용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봇의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용화 시점들을 빨리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 뭐 코스닥이 힘이 더 붙을 수 있는 배경과 성장주들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한 가지가 더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런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로봇주가 과거에 이제 처음에 몇 년 전에 막 부각이 됐을 때는 그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한다고 해가지고 언젠가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로봇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엔 많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꿈과 희망을 먹고 가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지금도 로봇 기업들을 보면은 영업 적자가 대부분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액도 이렇게 큰 기업들이 없고 이제 막 적자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언젠가는 또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은 로봇 시대가 올 거야, 요런 이제 꿈과 희망을 먹고 약간 좀 미래의 기대치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공장 가동이라던가 이제 많은 그 제조업 대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로봇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는 상용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매출과 적자를 계속해서 매출을 못 내고 적자를 기록했었던 그런 이제 로봇 뭐 부품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뭐 제조 기업들, 요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실제 들어오는 매출액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다음 뭐 이제 다음 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로봇주들 안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또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 상승이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기대감이 조금 더 좀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림 PTS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가고 단기간 안에 막 추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도 좀 운이 좋게 정보방에서 좀 잘 맞아 떨어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이 우림 PTS라는 기업도 최근에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졌을 때 더 자극적으로 튀어주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한 거죠.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이 기업이 여전히 저평가고 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평가하는 기준들은 종목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우림 PTS가 분기마다 걷어들이고 있는 매출액의 실적들을 보면은 올해 1분기부터 137억, 120억, 158억 요렇게 이제 100억대 뭐 이제 요런 매출들을 좀 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대표적인 기업들의 매출액들을 보면은 1분기 42억, 62억, 그 다음에 10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볼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02억, 79억, 9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요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얘네들의 로보티즈의 시가총액은 여기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는 3조 7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우림 PTS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좀 더 뛰어난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1322억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 사업 안에서도 지금도 이제 좀 열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산업들이 또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 안에서 우림 PTS라는 기업은 그 로봇 정밀 감속기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점들,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시가총액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확실히 임팩트가 있게 매출을 잘 뽑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 안에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우림 PTS가 저는 더 화려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생각도 좀 해봐요. 자, 로봇 감속기 쪽을 볼까요? 정밀 감속기가 요즘 로봇주 안에서 키워드로 떠오르고, 최근에 이 그 우림 PTS도 요걸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이 관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필수로 들어가는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모터 힘을 강력하게 증폭을 하고 오차 없는 정밀한 제어가 가능케 하는 부품.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손을 막 이제 섬세한 작업들을 하면서 이 힘의 강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섬세한 디테일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 되고 있는 게 정밀 감속기인데, 이 전체 로봇의 뭐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의 30%에서 40%까지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밀 감속기 기업들이 핵심적인 고부가 가치 부품 기업으로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쪽 분야라고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40개에서 70개 이상 정밀 감속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린 PTS가 독일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를 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중공업과의 국책과제 수행,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이 저평가라고 써 있는 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과 주가, 요거는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뭐 조정이라든가 좀 밀리는 그런 기회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오른 거는 1년 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었으나 여전히 뭐 위쪽을 치면서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월에 소개드렸었던 클로봇은 지금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이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위쪽을 막 찌르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림 PTS도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회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좀 덜 올라간 종목 안에서 좀 비슷한 계열의 종목들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저는 요즘에 눈에 들어옵니다. 뉴로메카는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일봉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만들어 놨었던 전고점 언덕을 10월 달에는 돌파를 했고요. 재차 다시 한번 위쪽으로 넘어서면서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던 위치를 지금은 지지 구간으로 딛고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1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32,000원의 매물대는 아직은 뻗겨내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상승폭이 더 강화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로 100% 부품 내재와 액추에이터 뉴로 드라이브를 개발한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시장에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로봇의 모멘텀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BB 테크도 한번 볼까요? 국산 감속기 양산화에 성공을 해서 일본의 독점 시장이 깨졌다. SBB 테크 국산 감속기로 로봇 산업을 뒤흔들었다. 지금 이 감속기 시장은 일본이 기술력이 확실히 좋고 좀 많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국산화 기술로, 국내 기술로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땡겨오지 않고 우리나라 기술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뭐 판매를 하고 요걸로 매출을 바로 낼 수 있는 로봇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SBB 테크는 뭐 가격이 낮은 수준은 아닌데 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차트를 보고 뭐 주봉 차트를 놓고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과열이 돼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LG전자에서
또 같이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한켠에서는 제2의 로보티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시가총액도 4,889억 원, 주가의 가격은 한 주당 32,200원 정도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 웨어러블 로봇 쪽 안에서는 좀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도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좀 잘 뚫어놨다라는 뭐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매출의 또 74% 정도가 이 환자 재활 의료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쪽 안에서 많이 이제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규모가 시장 안에서는 좀 기술력이 좋고 시장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출 국가들을 늘려가면서 가치를 좀 상승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LG 쪽에서 같이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뭐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좀 힘을 잘 쓰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요 매물대를 넘어놓고 위쪽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위치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나우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그 주식 방송을 하면서 나우로보틱스를 이제 바닥에서 잘 제시드려서 또 상한가를 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덤비자 그랬다가 손절가를 이탈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 애증의 기업이긴 한데,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로봇주의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쪽 돌파를 위해서 지속적인 윗꼬리와 거래량을 넣고 한다라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 뭐 G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 발 프로젝트 양산 일정이 이제 가시화됐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번 그 연말, 이번 그 12월부터 해서 본격 양산 체제가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 빠르면 1분기 아니면 뭐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매출의 직접적인 기여가 예상이 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리포트 안에서는 이 나우로보틱스의 EOAT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의 필수 부품이 되기 때문에 나우로보틱스는 내년의 성장성과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흑자를 빠르게 돌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의 가치 성장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볼까요? KNR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요즘 핫하게 떠올랐었던 새로운 로봇주의 신흥 강자가 되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은 딱 일봉 차트 안에서 지금 과거에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위치,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뛰어넘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은 분위기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 더 가냐 이런 눈치 싸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주요 포인트를 잘 넘어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음 순환매의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요거 하나 둘 셋 여기서 꺾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 이 추세선 61선 따라가서 요 하단이 이탈이 되는지를 주목을 해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은 위쪽으로 돌파하고 26,000원 위쪽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요 윗공간을 단기적으로 채우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알아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매하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 로봇주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또 좋은 결과치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좀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서 좀 보조 정보들과 안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또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안에 또 링크 보시고 많이 또 문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죠. 코스닥이 올라가는 시기와 코스닥이 다시 한번 랠리를 치는 시기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 안에서도 이 로봇주는 그래도 한 종목은 같이 편입해서 가져가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더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주고리즘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